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회계법인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우리가 비지 시즌이라고 불리는 이 기말 결산 시즌, 기말 감사 시즌, 이 시즌을 지나게 되면 4월 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월 초반까지는 이 기출문제 영상을 찍고 이렇게 3월 중반, 후반 굉장히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 조금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보다 보니까 4월 7일입니다. 네, 오늘이 4월 7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3월 이 초반부터 이 4월 원래 4월 초반에 1차 시험 발표가 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차 시험 발표는 3월 말에 났죠.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리고, 또 결과가 비록 좋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깊은 고민, 그리고 심사숙고를 통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될지, 다시 도전을 할지,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거나 혹은 2차 시험에서 이 기회를 얻게 된 학생들을 위해서 기출문제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찍게 될 거고,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이제 조금 제대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차 떨어진 학생들은 또 다시 어떻게 1차 준비를 할지, 그리고 2차에 기회를 얻게 된 학생들은 어떻게 또 2차를 준비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계속해서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 제가 다루었던 이 공정가치 위험회피, 현금 흐름 위험회피에 대해서 고급 회계, 파생상품 문제들을 어떻게 더 논리적으로 풀지 계속해서 이 시리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시즌이 끝났기는 하지만 쉴 틈이 없죠. 우리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회계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저도 회계사가 된 다음에 공부를 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전문가라는 직종, 이 전문 직종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딴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바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기출이고요. 몇 년도 기출이냐? 몇 년도 기출이냐? 2016년도 기출문제네요. 이제 벌써 이 기출문제도 10년이 되어갑니다. 네, 이제 파생상품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게 느끼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파트가 굉장히 재밌는 파트예요. 그리고 왜 재밌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과목과 재무관리 과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전 영상을 보면은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이렇게 파생상품 문제가 나오면, 위험의 피해계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뭐부터 해라? 그쵸? 현금 유출입 먼저 파악하라고 했어요. 요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회계는 사실은 이 거래 실질을 보여주는 기업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고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파트는 특히나 논리를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생을 안 합니다. 자, 현금 흐름 파악하고 두 번째, 뭐 하라고 했죠? 그쵸? 그 현금 흐름 파악을 통해서 기업의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라.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 자, 현금 흐름 파악하라는 것은 기업의 현재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문제를 통해서 파악하라는 문제예요. 그쵸? 자, 주 항목이 X1년 10월 1일에 제품을 200불에 수출하고 판매 대금은 언제 받기로 했다? X2년도 3월 31일에 받기로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 첫 번째 스텝은 끝나는 겁니다. 자, 스텝 1 뭐죠? 기업이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한 거예요. 현금 흐름 입장에서는 유입이다, 유출이다. 그쵸? 유입인 거예요.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기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기업의 현금 흐름을 준 거다. 그 다음, 주항목은 동수출 대금의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통화 선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냈죠. 그래서 요 뒤에는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쵸? 우리가 나중에 현금이 유입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될 거다?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을, 그쵸? 들어올 돈이 적어질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지를 했다. 요거를 말로 길게 풀어서 낸 거예요. 그러면 자, 스텝 1. 뭐부터 간다 했죠? 그쵸? 기업의 현금 흐름 파악. 미래에 우리가 지금 현재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대상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된다. 그쵸? 미래에 걸쳐서 플러스로 들어올 거고. 자, 이거를 이 현금 유입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수단, 어떤 위험회피 계약을 체결했냐? 통화선도 계약이다라고 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미래 현금이 들어올 건데 수단은 뭐가 되겠어요? 그쵸? 대상이 유입이라면 수단은 당연히 유출로 반대 현금으로 나가는 거겠죠.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걸로 선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선도 체결일이 언제이고 X1년도 10월 1일이고 X1년도 10월 1일이고 X 1년도 12월 말에는 어떻게 되는 거겠죠? 그쵸? 회계 기간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X 2년도 3월 31일에는 당연히 만기일이니까 만기일에 이 계약이 실현되면서 평가 손익이 아니라 실제로 이 평가 차익이 되는 거죠. 실현 손익이 되는 겁니다. 자, 계약 기간 그래서 6개월로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줬고요. 그 다음 계약 조건. 요거를 우리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돈을 나중에 받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화 환경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를 받았으면 달러를 자 매입하겠어요? 매도하겠어요? 달러 우리가 지금 미래에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그 달러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 겁니다. 너무 논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환율 정보, 현물 환율, 우리가 나중에 받을 돈이 각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주어진 거다? 그쵸? 7월 1일까지는 1,070원, X 1년도 12월 말에는 1,050원, 3월 31일에는 1,090원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리고 요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이 대상을 해지하기 위한 뭐로서 수단으로서 통화 선도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통화 선도 계약으로 1,100원, 1,075원, 그리고 1,090원. 자, 만기일에는 현물과 선도 환율이 동일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스텝 1에 따라서 쭉 현금 흐름에 유입 유출을 따지고
해지되는 대상에 대한 수단으로 반대연금으로 적어놓는 게 이게 스텝 2예요. 스텝 2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스텝 3 뭐겠어요? 그쵸? 우리 지금 현재 어떤 위험회피를 선택을 했는지. 자, 어떤 위험회피죠? 내가 받기로 한 것은 매출 채권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 장부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죠. 이미 인식된 자산과 부채 뭐겠어요? 그쵸? CF 위험회피 아니라 FV 위험회피입니다. FV 위험회피에 따라서 이제 회계 처리만 하면 되는 거겠죠. 자,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우리가 여기에서 이 순현금 흐름 입장에서 파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부호 그대로 항상 후에서 전을 빼라고 했어요. 자, 후에서 전을 빼게 되면은 손익도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1,050원에서 1,070원을 빼면 계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마이너스 20원인 거고 1,090원에서 1,050원 빼면 플러스 40원인 거. 그쵸? 마찬가지로 1,075원인데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1,100원을 빼야 되겠죠. 그럼 부호 그대로 플러스 25원 그리고 1,090원 마이너스 1,090원에서 마이너스 1,075원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15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너무 계산적으로 풀어요. 근데 한번 체크해야 될 점, 어떤 점을 체크해야 되냐? 자, 우리가 해지라는 개념이 내가 대상에서 나타나는 이 손익을 반대로 해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호가, 평가 손익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걸 반드시 확인을 해라. 그쵸? 반대가 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가면서 체크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쭉 문제를 풀고 있었어.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25원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대상이랑 수단이랑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를 풀면서 이거 이상하다 하고서 이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부호가 굉장히 중요한 논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대상과 수단의 각 회계 기간별로 손익이 반대가 되는 거냐를 반드시 확인을 해가면서 눈으로 이거 반드시 바로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가면서 손익 반대다. 손익 반대다. 이런 식으로 해가면 굉장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문제만 풀지 말고 당연히 문제 풀어야 되겠지만 문제만 풀지 말고 체크해가면서 생각해가면서 풀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뭐예요? 어떻게? 여기서 그쵸? FV 위험에 피일 때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니까? 대상과 수단 모두 당기손익으로 처리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쵸? X 2년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쵸? 요렇게 끊어서 X 2년도에 미치는 NI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면 된다. 자, 지금 대상에서는 플러스 달러당 40원이고 그리고 수단에서는 마이너스 15원인데 이 계약이 몇 계약이니까 그쵸? 200달러인 200계약이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0원에서 15원 뺀 금액에 200원씩 5,000원 플러스다 이렇게 끝내면 되겠죠. 그쵸? 요게 굉장히 우리가 루틴하게 푸는 방법 1입니다. 방법 1. 자, 제가 요 영상 문제 풀기 전에 어떻게 했었죠? 이 문제를 굉장히 제대로 풀면은 재밌다. 그쵸?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구나라는 논리를 따라가면서
재밌게 풀 수 있다. 재밌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풀면서 내가 진짜 알아간다는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이제 방법 1은 굉장히 루틴하게 푸는 방법인데 방법 2도 있습니다. 제가 3까지 알려줄 거예요. 실제 실전에서 어떻게 푸는지. 방법 2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많이 풀어줬었는데 어떤 방법이냐? 순자산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순자산. 순자산으로 풀게 되면 이렇게 앞서 풀었던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이 계약 자체가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면서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푸는 방법이죠? 그쵸? 제가 BS 2개 그리면서 풀라고 했어요. 자, 요거 제가 다른 챕터에서도 굉장히 많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어떻게 풀었죠? 그쵸? 3월 31일이니까 살짝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자, 우리가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매출 채권인데 어떤 매출 채권이냐? 달러 매출 채권이죠. 달러는 화폐성 항목인 거예요. 그럼 화폐성 항목에서 우리가 X1년도 말에 화폐성 항목에 대한 뭘 할 테니까, 그쵸? 외화 환산을 할 테니까 이 외화 환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완료를 한 후에 X1년도 말에 BS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 파생 상품에 대한 평가도 할 테니까 파생 상품에 대한 평가도 BS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죠? 그쵸? 이제 바로 갈게요. 외화 매출 그냥 채권 이렇게 적을게요. 몇 달러고? 200달러. X 1년도 말에는 달러당 얼마였으니까. 그쵸? 조금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얼마였으니까. 1,050원이었으니까 이 1,050원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거다. 1,050원. 이렇게 채권에 대해서 바로 평가를 하고 난 후에 결과적으로 얼마가 뜰 것인지 BS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채권은. 자, 2번째. 파생이에요. 파생. 자, 파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죠? 그쵸? 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플러스로 평가 이익을 인식하면서 파생상품 자산이 인식될 거니까 파생 자산이 인식된다. 자, 요것도 200달러인 이제 단위이죠. 계약의 단위이고 그리고 25원이다. 요렇게. 그리고 X2년도 3월 31일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내가 이 채권을 가지고 현금으로 이제 원화로 회수하게 되겠죠. 자, 몇 달러에 대해서? 200달러에 대해서. 얼마로? 1,090원으로 회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90원으로. 자, 파생 자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파생 자산은 만기일에 결국에는 만기가 되면서 돈으로 그 시장 가가지고 제가 말하는 시장은 선도시장이에요. 선도시장 가서 현금으로 차액 결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계약을 가지고 파생상품 그 시장에 가가지고 뭐 해오는 거예요? 그쵸? 현금으로 차익 결제하면서 정산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 2개 합계를 우리가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요것도 현금이죠. 더 이상 파생상품 자산 부채는 없어요. 정산되는 겁니다. 차익 결제로. 그러면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200달러에 대해서 얼마씩 요 합계가 얼마죠? 10원이죠. 하면서 요렇게 현금으로 각각 어떻게 된다? 각각 차익으로 결제된다. 그리고 정산된다. 결제되고 정산된다. 그러면 우리가 FV 위험회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순자산 변동이 다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그쵸? NI에 영향 미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 그러면 제가 이제 계산기 팁도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MR에는 기초, GT에는
우리 기말, 순자산 각각 넣어주고 기말에서 기초 빼라고 했죠? 그러면 200원에 1,050원, 200원에 25원, 200달러에 1,090원, 200달러에 10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우리 어떻게 되어 있는 거 그쵸? MGT에 각각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 기말에서 기초를 빼라. 그래서 NI 바로 5,000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방법 1에서도 마찬가지고 방법 2에서도 마찬가지고 회계 처리 했나요? 안 했나요? 그쵸? 회계 처리 당연히 할 수는 있어야 되지만 문제 푸는 목적에 있어서는 제가 안 한 겁니다. 회계 처리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도 있다. 이게 방법 2. 두 번째요. 자, 이제 마지막 방법 3도 있습니다. 나라면 만약에 제가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방법 3로 바로 풀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방법 3는 여러분들이 할 수는 있어요. 알려주는 대로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방법 3로 바로 가지 마시고 방법 1과 2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잘 학습을 하신 다음에 방법 3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방법 3는 뭐냐? 우리가 요 환율 정보에 대해서 문제에서 이렇게 바로 친절하게 정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바로 푸는 방법이에요. 그쵸?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한 방법인데 그냥 쉽게 이렇게도 풀 수 있다. 계산기로만 풀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문제 읽는 거는 똑같아요. 받기로 했구나. 현물 받는구나. 플러스. 해지지. 해지 마이너스. 만기일에는 선물, 선도, 환율 같으니까 요렇게 2개 같게 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바로 문제 읽어요. 받기로 했네. FV 위험의 피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요 회계 연도가 중요하죠. 회계 연도 몇 년도 물어봤으니까. 그쵸? X 2년도 물어봤으니까. 요거 차이. 그리고 요거 차이.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M말 GT에 각각 X1말 순자산, X2말 순자산 각각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거래 실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계산기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X1말부터 갑니다. X1말에 1,050원, 달러당 1,050원, 200원, 200달러씩 해서 채권, 자, 자산이죠. 그래서 M 플러스로 넣은 거예요. 자산 넣어두고 지금 요거 하나 한 겁니다. 요거 하나. 그런다. 채권 했고, 그리고 X 1년도 말에 또 뭐가 있겠어요. 그죠? 요 차이에 대해서만 뭐가 있을 테니까. 파생상품 자산부채가 있을 테니까 요 파생상품 자산부채도 바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그쵸? 부호 살리고 항상 기 말에서 기초 빼라고 했으니까 1,075원 마이너스에서 1,100 마이너스를 빼면 그쵸? 요것도 자산이네. 그쵸? 그러면서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부채가 줄어들었으니까 자산 맞네. 곱하기 200달러에서 M 플러스. 자, 요게 이제 뭐가 된 거죠? 요 합계가. 그쵸? 우리 아까 방법 2에서 BS 2개 그렸던 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X 2말이 됐네. 채권 어떻게 해오고. 그쵸? 1,090원만큼 200달러에 대해서 받아오고. 그리고 통화선도 자산부채에 대해서는 요 금액의 누적액이 정산돼서 현금으로 들어올 테니까 어떻게 한다 그쵸? 여기도 부호 제가 다 살려놨어요. 이게 나중에 부호가 굉장히 헷갈려요. 1,090원에 마이너스 1,090원에 마이너스 1,100원을 뺀 금액 그 금액에서 200달러만큼 어떻게 됐다 그쵸? 요거 자산
자산인 거 확인하고, 왜 자산이겠어요? 그쵸? 마이너스 금액이 작아졌기 때문에 마이너스겠죠? 자산인 거 확인하고 기말에 넣어두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는 쳤어요. 여기 는을 쳤어요. 그러면 기말 기초에 지금 각각 순자산에 대해서 넣어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된다? 그쵸? 기말에서 기초 빼면 된다. 그래서 5,000원이다.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푸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전체적인 문제의 이 상황의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먼저 하세요. 그쵸? 그래서 현금 흐름 파악 먼저 하고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 파악해서 방법 1부터 차근차근 각각의 이 현금 흐름들, 반대되는 현금 흐름들, 이렇게 방법 1으로 차근차근 회계 처리까지 해보세요. 제가 이번 영상에선 회계 처리는 안 했습니다. 방법 1 해보고, 방법 2, 그 결과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다. 제가 말하는 이 순자산은 기업이에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미친다. 그래서 회계 처리의 결과 NI, OCI에 영향을 미친다. 자, 방법 3 어떻게? 그쵸. 문제는 시간 싸움이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계산기에 바로 넣어보는 연습까지. 이렇게 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와 회계를 보는 눈 자체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 파생 상품 잘하면 나중에 재무 관리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여기서 찍을 거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파생 상품, 이제 현금 흐름 위험 회피에 대해서 이제 OCI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이 OCI 나오는 CF 위험 회피 문제들도 한번 풀어드릴 거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회계 법인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회계사에 대한 조금 궁금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영상을 찍어 볼 테니까 구독해 주신 우리 학생분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